자, 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속보 나오는 거 좀 짧게 정리해드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금 김건희 특검 출석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디지털 포렌식 참여 위해서 출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때마침 신인규 변호사가 출연을 해서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두 분 들어오셨으니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의 시대정신 TV 신인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온 세상이 유튜버야. 예. 예.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는 개인 채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게 채널이죠. 최근에 만든 건가? 아니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만들었다가 예.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자, 알겠습니다. 예. 시대정신 구독자 얼마나 돼요? 이제 4만 명. 4만 명. 예. 오, 많다. 신인규 TV 시대정신? 아니면 시대정신? 신인규의 시대정신이 제 TV입니다. 예, 신인규의 예, 시대정신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뉴스 나온 내용들 지금 속보 나온 것부터 좀 살펴보죠. 이준석 의원이 지금 출석을 했다는데 디지털 포렌식 참여를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어떤 포렌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제 강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자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내용들을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 직접 당사자 내지는 뭐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 뭐 수사의 적법 절차의 원칙상에 이제 본인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특검에서는 그 압수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 추출을 하고 해가지고 분석이 끝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소환을 아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한 다음, 그렇죠. 네? 분석을 하고 불러야죠. 그 당사자에게 뭐 이것 좀 물을 것들이 생기면 부를 것이다. 예. 그 입회하면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입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마 변호인하고 당연히 같이 갔을 텐데 예. 2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핵심은 컴퓨터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2번 갔다는 거는 그 안에 이제 검색어 해가지고 이제 뽑아내잖아요. 예. 그거를 검찰청이 이제 포렌식에다가 태워가지고 당사자 불러서 이제 쫙 보여줘요. 모니터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개인 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빼달라. 근데 아마 오늘 분명히 이준석하고 변호인은 오래 걸릴 거예요. 예. 이 입회가 이거 빼달라 저거 빼달라 엄청 요구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빼버리면 일단은 증거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 본인이 잘 안 가요. 보통은 변호인이 들어가는데 예, 왜냐하면 본인이 앉아 있어봤자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이준석 본인이 갔다는 거는 본인이 뺄 게 너무 많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법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결국 공천에 대해서 그 공천을 사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이제 배임 같은 거죠. 돈으로 재물로 비유하자면 기업으로 치면 돈 빼간 거나 비슷한 구조인데 뭐 입시 비리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의원 혼자 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결국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 달라라는 그 사적 청탁이 왼편에는 권력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는 것이고 오른편에는 정당에서 윤상혁 공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이 결제 라인들을 명태균이 양쪽에서 지금 사실상은 뭐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범이라는 것이 공모공동정범도 있고 서로 공모를 했을 때는 공모공동정범이 되고 또 방조범도 있고 교사범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범관계를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저 압수물 포렌식이 그 분석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보도로만 나온 디지털 증거만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관여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소환이 곧 임박했으니까요. 저는 뭐 원칙대로 수사받으면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속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인데요. 연내에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다라는 속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다.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오늘 비서실장이.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내용으로 나온 내용들 지금 전해드리고 지금 이준석 마지막으로 이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댓글들 보면 명태균 씨가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
명태균은 지금 말을 애매하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유리한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윤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이가 불법 공천에 제일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본인이 입 열면은 이준석이가 죽는다 이런 말도 또 던지고 예. 제가 명태균 씨한테 지난주에 전화 왔길래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둘 중에 한 명만 꼽으라 하면은 누가 책임이 크냐? 예. 그러니까 내한테 그냥 솔직히 말해봐라. 변호사님 진실대로 하면 이준석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그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 한 거네요. 둘 중에 누가 더 책임이 있냐. 아니, 근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인이고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권력자와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 모르게 이제 외피로는 뭐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고 경선도 하고 전략공천도 이제 하는 이제 정당의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정당에서 사고가 났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공천의 외부의 권력자로서 개입한 것이고 당 내에서 프로세스를 밟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하. 공관위원장입니까? 당대표입니까? 관여한 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저는 이렇게 더딜 필요가 있나 굉장히 좀 심플해 보이는데 상당히 좀 특검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전 있죠. 빠르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그 내용부터 할게요. 민주주의 파괴 얘기를 하셨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당내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대선이라든지 관련해서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한다든지 이럴 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종교 집단에서 집단으로 당원 가입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집단으로 지지하고 응원해가지고 만들어낸다.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특검에서 계속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윤심은 누구냐, 건진이랑 주고받았던 문자 중에 윤심은 권이다. 근데 권성동은 출마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픽된 사람이 김기현이었다. 그래서 이 김기현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김기현 우리 쪽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해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중앙에 오더니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앙 오더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된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당원이 몇 명 늘어났는지 뭐 신립 당원이 11,000 뭐 몇 명이 되고 기존 당원이 2만 몇 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서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 행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김기현 의원은 이 통일교 쪽에서 먼저 픽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픽을 한 거죠. 사실 처음에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1위로 점점 올라온 거죠. 처음에 나경원 주저앉히고 연판장 돌려서 주저앉히고 그다음 안철수 의원한테는 물론 안철수 의원 나중에 출마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죠. 정무수석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김기현 의원은 이 교회 장로예요. 예. 그 울산에 이제 그 교회 장로고 하니까 통일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거리감을 뒀었겠죠.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저 사람은 우리 행사나 이런 데도 별로 도움도 안 주고 우리가 뭐하러 도와줘야 되지 이런 게 있었지만 여기서의 중앙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통일교 쪽으로 중앙. 이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 2021년도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당원이 왕창 늘었어요. 그게 왜 늘었냐면 이준석 때문에. 그렇죠. 젊은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가 그게 350만이었는데 지금 444만이에요. 예. 그럼 그 이후로도 이미 한 100만 가량이 늘었다는 건데 물론 이제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 있고 하니까 막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다 맞다면 3만 명 정도의 통일교 당원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책임 당원은 이게 전체가 아니라 77만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예. 3만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3만이라면 이게 상당히 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 적극적으로 투표한 거고 네. 77만이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때 당시 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윤심이 저쪽 있나 보다 하면서 지지율이 쫙 오르면서 막 상승 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과반 넘게 가서 결선도 안 갔어요 당시에. 예. 그렇죠. 당선이 실제로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검은 그렇죠.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차, 2차 모두 실패를 하면서 2차에서는 국민의힘 당직자들하고 뭐 협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수수색 계속 이렇게 거부한다면.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라는 단체 대표거든요. 그렇죠. 제가 5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예. 정당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천하는 데입니다. 공직자를 추천하는 기능을 정당만 할 수 있거든요. 예. 기호도 정당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혜. 거기다가 의원이 있으면 의석수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세금으로도 정당 운영비를 대주는 사실상 헌법 조직인데 이 헌법 조직에 따른 헌법기관인 정당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되지 않으면요.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해산도 되는 해산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더 하나는 윤석열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 수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돌려본 거예요. 청와대에서 어느 지역에 누가 잘하나 그걸 공천 개입으로 해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2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범죄니까 이렇게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2021년, 2022년, 23년, 24년 각각의 해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22년도와 24년도는 제가 뺄게요. 왜냐하면 2024년도는 그 7불사 관련돼서 뭐 한동훈과의 그 관계성이니까 좀 논외로 하고 2022년도는 이제 김영선 내지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2021년도와 2023년도 얘기인데 이게 공직선거법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정당의 당대표를 뽑을 때는 정당법에 또 위반이 되고 나머지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들은 당의 경선부터도 다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직선거법 적용사항과 정당법 적용사항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두 가지 다가. 그래서 2021년도는 제가 그때 당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명태균의 여론조작 혐의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만은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 경선을 관리하면서 원래는 3달을 당비를 내야 책임 당원이 돼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바꾸죠. 갑자기 한 달만 내도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제도를 갑자기 선관위에서 방맹이를 때려가지고 1,000원만 내도 그냥 투표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민심과 가치관들 이렇게 포장은 돼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당시에는 신천지나 이런 종교단체들과의 연루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누가 당원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00원짜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000원만 내면 투표할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만들었던 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죠. 의심이 되는 거고 2023년도는 이제 김기현을 당대표 만들 때 그때 뭐 울산 땅대표를 땅기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땅대표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도 통일교와 지금 관련돼서 정당의 경선을 방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방해도 되겠지만은 결국 정당법에도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처벌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수사해봐야 되는 것이고 정당법 24조에도요. 정당의 당원 명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법을 안 지키면서 정당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압수수색 거부할 거면요. 그냥 정당 면허증을, 정당 등록증을 반납을 하세요. 정당으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계엄 세력과 근절하려면 오히려 여기에 협조해서 지금 잘못된 이 당원들을 속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협조를 해서 아니 물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보지만 그리고 정당의 명부를 쉽게 내어주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국민의힘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 세력이 때문에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이 사람들은 정당의 명령을 안 받고 외부의 명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당의 명령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정교분리 원칙도 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점점 커지고 이게 된다면 이 당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거예요. 뭐 자칫하다가는 통일교당이나 신천지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경태 후보가 이제 합리적 범위에서 협조해야 된다. 이게 전당대회 나온 후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면 이게 국민의힘은 여기가 굉장히 분기점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야당 탄압이네 막 이렇게 하면 자체적인 혁신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로 요새는 그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니까요. 오늘 그 21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를 연기해달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22일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 이후로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위한 합동 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를 빈집털이하듯이 들이닥친 특검이나 아니면 전당대회 하루 전날 본회의를 열어서 악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우리 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가?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남의 집 잔치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 야당의 전대 방해하겠다는 이 행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제가 그거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하지 마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방해합니까? 아. 특검이 먼저 출발했어요. 전당대회도 그래서 날짜 늦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의 이 모든 문장이 안 맞는 게 안 맞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 말대로라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검이 출발한 건 뭐 그냥 공식 형판 건 것 7월 2일이라고 해도 한참 전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회의 일정이라는 것도 결국 국회 일정이라는 걸 본인들이 모를 리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버스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 늦게 탄 사람이 갑자기 저보고 왜 자리 뺐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억울하면 빨리 타시든가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서두를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특검이 법을 집행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저 나쁜 놈이다 백날 떠들어봤자 뭐 다수가 그냥 막았어 가지고, 과거에 보면 정당의 여러 가지 영장 집행이 결국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예. 막 억지를 부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또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특검이 윤석열이 강제인치도 체포영장을 받았는데도 집행이 안 되니까. 되고 있잖아요. 예. 이 국민의힘 정당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 증거는 확보해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 범죄는 굉장히 큰데 정당법 위반도 있고 등등. 그러면 제 생각은 법원에 그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전체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특정 기간에 입당했던 의심가는 사람들. 예. 그 기간으로 제한을 했던 거고, 그래도 막았으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진짜로 뭐 경찰 병력을 뭐 수백 명 때리 넣어가지고 할 거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할 때 통일교는 명부가 없을까요? 반대로.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3만 명이 3만 명이다. 아마 당원 1인당 책임당원 만들려 하면은 3개월간 한 달에 1,000원씩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3,000원이잖아요. 9천만 원 하면 돼요. 그것도 다 일괄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비 납부도. 예. 그러면 3만 명이면 그게 통일교에 다 명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시도 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 그렇겠죠. 했다. 이 정도 후보군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교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특검이 거기에 상당한 명부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고, 저기를 더 털면은 더 나올 겁니다. 예.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더 구체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더 제한적으로 받아가지고 예. 그 더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적으로 하면 국민의힘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줄이고, 예. 이제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앞서 지금 저희가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본회의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한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 나온 거 보니까 21일부터 24일까지로 본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22일 당일 전당대회가 있는 당일은 빼고, 그래서 그 하루가 빠지니까 24일 마감이 아니라 25일까지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예.